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윤석열 참 싸가지 없어요. 윤석열이 60년생인가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김문수는 50년대생이에요. 김문수가 윤석열보다 제법 나이가 많을걸요? 자, 몇 년생이죠, 이 사람? 김문수가? 김문수 51년생이네. 윤석열보다 10살이 많네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했다? 아무리 지 마음대로 안 돼도 그렇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고리고래 아유, 그건 아니지.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야. 진짜 싸가지 없는 놈. 어떻게 그래 싸가지 없는 놈이, 아유, 진짜, 아유. 그죠?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런 윤석열과 가깝게 지냈다는 조희대. 야, 그럼 얘도 좀 이상한 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그죠? 자, 그랬던 조희대가 요즘 쫄았답니다. 정말 놀랍게도 조희대가 쫄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뭐 여기저기 전화, 뭐 오늘 저기 그 지기현 그 룸빵 얘기 좀 취재하려고 전화를 좀 돌렸는데, 판사들, 그러니까 서초동에 있는 판사들, 뭐 전현직 다 포함,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희대가 쫄았대. 조희대뿐만 아니라 이 대법관들이 다 쫄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민주당 쪽에서 개겨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뭐해서 지금 이 자신감을 얻었느냐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보내고 극성스러운 지지자들도 있는데 조국을 감옥에 보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쪽을. 억울하다고 가슴 치고 막 욕을 할지언정 딱히 뭔 액션을 취하진 않아. 기껏 해봤자 촛불 집회 몇 번 하다가 말 거라고 보는 겁니다. 기껏 해봤자 국회에서 법원 행정처장 불러서 닦아 세우는 뭐 이런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랬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거죠. 촛불 집회가 대법원 앞에서 열리고 매일같이 열려. 그 전까지는 국힘당 쪽, 윤석열 쪽 애들이 난리를 부렸는데 이제 윤석열 쪽 애들은 서초동에서 길 펴기가 힘들어. 와서 모이는 걸 보면은 윤석열 쪽 애들은 돈 받고 와서 일하는 것 같긴데도 사람이 안 모여. 열정이 드물어 없어.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살기가 등등한 거야. 살기를 애써 억누르고 있는데 쫄았어. 특히 이번에 조희대를 쫄게 만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예, 대학생들이에요. 며칠 전에 대학생들이 대법원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조희대의 이 사퇴, 동시에 조희대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잖아. 여기에 대법관들하고 조희대가 엄청 충격을 받았대. 오, 얘네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는구나. 몇 명이 안 돼서 여기까지 들어오고 조용히 피켓만 설치고 들고 나섰지만, 그러면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쫀 거예요. 진짜 쫄았어. 자, 여기에 민주당에서 지금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죠. 탄핵을 한댔다가, 탄핵은 잠시 미뤘는데 뭐도 한다? 조희대 청문회를 하겠대잖아. 그리고 특검을 한대잖아. 물리적인 압박과 정치적인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조희대는요, 탄핵은 별로 겁이 안 나. 엠간 해가지고는 지가 헌법재판소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조희대 주변을 샅샅이 파괴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될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러면 뭐가 나온다? 예, 진짜 별건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이대가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딸하고 사위 문제래요. 딸하고 사위, 사실 조희대가 뭐 대법관 하면서 혹은 대법원장 하면서 지가 무슨 뭐 하여튼 뭐 사건을 이렇게 쉬쉬 이렇게 조금 마사지 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딸하고 사위가 받는 거야. 로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 무슨 조이대한테 청탁을 해서 사건 판결을 뒤집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장용진이가 내 한동훈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씨 2심에서 만약에 졌다 쳐. 아 열받아. 이게 대법원에서 반드시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엎지? 조이대한테 내가 가가지고 청탁을 해야겠다. 조이대한테 청탁을 어떻게 넣지? 딸을 찾아가면 되는 거야. 딸이 있는 데가 어디? 예, 그 법무법인에 가는 거야. 그 법무법인 가가지고 사실 내가 요차도차에서 찾아왔는데 이번 건만 성사해 주면 내가 50억 줄게. 오케이? 자, 그 50억은 누구한테 주면 돼? 딸한테 주는 거야. 이번에 특검하면요. 이 문제가 나와요. 조이대 쫄아 안 쫄아? 쫄아. 이거 안 쫄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조희대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딸이 있던 그 로펌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몇 건이나 진행을 했으며 승소율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그 중에서 좀 등치가 큰 사건들이 있죠. 거액이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그 사건의 처리 경과를 확 봐봐. 게임이 틀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질걸요. 예. 네. 자, 그렇게 저인망으로부터 싹 훑어 들어가 봐. 조이대 안 걸릴 것 같아? 걸려요. 적어도 한두 건은 걸려요. 특히 1심, 2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3심에서 갑자기 획 뒤집어진 거. 그런 거. 그거는 누구 거? 조이대 거. 이렇게 싹 뒤져보세요.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이대 이런 상황에서 안 쫄 수가 있겠습니까? 쪼는 거예요. 지금 조이대는 조이대 청문회도 겁이 날 겁니다. 조이대 청문회가 왜 겁이 되느냐?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뭐 포토라인에 서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닦이는 모습, 재판 개떡같이 했다고 욕먹고 벌서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여기 불참을 한다?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끌어낼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이대가 안 나온다? 그럼 이것이 바로 뭐로 연결된다? 예, 특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뭐가 됐다? 조이대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어요. 이거 한 며칠만 지나면 그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것이고 그리고 며칠 지나면은 국회 본회의에 갈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뭐가 돼?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이대는 어떻게 된다? 다 나와 이제. 조이대가 쪼는 대목이 이 대목인 거죠. 안 쫄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쫄겠어? 그러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대법원까지 들어와가지고 조이대 물러나라! 그러면서 면담 요구하고 그랬다. 야, 대학생들 몇 명이 와가지고 면담 요구하는데 이번에는 5명 왔는데 다음번에는 10명 오고 그 다음에 20명 오고 그 다음에 시민들까지 몰려오면 야, 어떡하지? 지금 분위기는 그러고 남을 분위기잖아요. 조이대가 쫀 거예요. 또 쫀 거야. 특검 때문에 쪼는데 대학생 시위에서 보듯이 물리적으로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겠거든. 아니 조이대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기자처럼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떡할 거야? 조이대 졸라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실 기자들이 조희대를 출근을 기다렸어요. 조희대한테 무슨 한마디 멘트 따려고 이마 도어 스태핑을 기다렸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조희대가 도어 스태핑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더 많았어. 통상 기자들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한두 마디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조희대는 휙 지나가 버렸어. 마치 윤석열이가 포토라인 통과하듯이 휙 지나가 버리되 태도 자체에 여유가 전혀 없죠. 그 뭘 의미합니까? 역시 쫄았다는 걸 의미해. 왜 쫄았겠냐? 그 기자들하고 솔직히 대학생들하고 섞어놓으면 티 안 나요. 티가 잘 안 나. 잘 몰라.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마치 기자인처럼 이렇게 와고 있다 갑자기 확 조이대 앞에 뛰어들면 어떡할 거야? 겁나지. 그러니까 휙 들어가 버린 거야. 쫄았다는 것이 이럴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조이대를 쫄게 만든 것이 뭐다? 지기현이야, 지기현. 얘 지금 미칠 거야, 지금. 이게 지기현이를 중앙지법에 보낸 게 사실은 조이대잖아요. 그리고 조이대, 이 지기현한테 사건을 떠맡긴 것도 조이대잖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지기현이는 지 평소 놀던 게 그냥 그대로 티가 나버린 거야. 원래 지기현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간 관종이야. 많이 관종이야. 그런 사람인데 이제 조이대 때문에 완전히 큰일 나게 생겼어. 얘 지금 저기 딸내미 얼굴까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죠? 지금 만약에 지기현이가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조이대한테 지시를 받고 한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어찌 될까? 네, 뭐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으나 조이대 입장에서는 지기현의 이번 이 룸빵 사건이 상당히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을 시키는 이유가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조희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또 늘어납니다. 자, 앞서서 제가 지기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조희대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런 조희대와 지기현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뭐 패싱 지들 마음대로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독불장구식 재판 진행에 드디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참여연대 측에서 직접 오늘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지기현 앞에서 손을 들고 의의 있습니다! 라를 외칩니다. 딱히 큰 소동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만약에 지기현이가 그걸 핑계 삼아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그 참여연대 간사를 뭐 감치라도 시켰다. 그랬으면은 사고는 대형으로 터지는 거였거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기현한테 그냥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 툭 하면은 이 있습니다 하고 덤벼들 사람들이 꽤 나와요. 저는 지금 뭐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6월 27일이 김용현 석방 예정일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죠. 6월 27일이 되면은 김용현은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 재판은 올 연말까지 계속될 걸로 보여요. 근데 6월 달을 전후로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들 대거 석방될 거야. 재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봐. 가만 놔두겠어? 자,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기현도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다음 주부터는 또 공개로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공개, 비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공개로 바꾸겠다라고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6월 27일 되면은 김용현 석방해야 돼. 석방해 주려고 일부러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뭐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아무도 김용현이 곧 석방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우리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만약에 김용현을 석방하면 니들 다 죽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미리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